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직장인의 월급은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 물가 상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는 여러분의 월급 상승률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월급이 3%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이 4% 이상이면 그 해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 거죠. 대부분의 직장이 매년 연봉 인상을 할 때 물가 상승률을 베이스로 깔고 추가적인 인상 금액을 책정하지만 일부 악질적인 회사 사장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3에서 5%를 인상시키고 통보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시 물가 상승률이 3.6%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은 207만 2천 원을 베이스로 깔고 여기서부터 연봉 상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감안하지도 않고 그냥 원래 받던 월급에서 3%만 인상시켜 버리는 겁니다. 더 최악인 곳은 회사 실적이 안 좋다고 연봉 동결을 해버리는 건데 물가 상승률도 포함시키지 않는 회사죠. 극히 일부의 회사지만 이런 곳에 속해 있다면 즉시 나오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골수까지 빼먹는 악질 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다시 그래프로 돌아와서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아마 이렇게 올라가겠죠. 월급 모은 거 열심히 저축해도 어차피 못 따라갑니다.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둘 중 한 명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하고 나름 저축한다 해도 나머지 한 명이 버는 돈으로는 자녀 사교육비로 대부분 소비될 거니까요.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혼자서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나를 복제하고 이 복제된 내가 나랑 똑같이 일을 해줄 수 있다면 수입은 늘어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복제된 내가 여러 명 있다면 똑같이 9시에서 6시까지 일할 때 얻는 수익은 나 혼자 벌어들일 때보다 몇 배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들은 잠을 잘 필요가 없고 인건비도 안 들며 불평 불만도 없습니다. 전문직, 운동선수, 연예인을 제외하고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를 복제한 또 다른 내가 수익을 창출하여 여러 개의 수익 파이프를 구축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고소득 전문직이나 운동선수, 연예인들도 수익 파이프가 여러 개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근로소득 하나로 부자가 된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현재의 현금 흐름을 없애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며 사업 준비는 본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한 이후에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사업 준비를 하는 건 도저히 피곤해서 못하겠다는 마인드라면 사업은 절대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수입원이 끊긴 상태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잘못된 결정, 성급한 결정을 자꾸 내리게 되며 결국 최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직장은 여러분의 부수입원이 월급보다 높아진 시점, 내가 여기다 시간을 더 투자하면 확실히 더 큰 수입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수입 파이프 구축이 의미 있는 수익으로 나오기까진 엄청나게 고단하고 힘든 나날들이지만 이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격차는 30대 후반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실제로 이 나이대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친구도 갈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바뀌게 됩니다. 욕심부리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시간을 추가적인 수입 파이프 구축에 몰빵하는 운을 절대 범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달에 10만 원만 추가로 벌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다면 시간에 쫓겨서 조급해지고 이 조급한 마음은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본주의에서 사람을 나누는 가장 큰 요소는 다름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생산자의 위치에 있어야 일반 직장인이 누릴 수 없는 불평등한 이점들을 누리게 됩니다. 9시에서 6시까지 일을 하여 월급을 받고 이 월급이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유일한 수입이며 이 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 평생 시간만 팔 수 있는 소비자에 위치한 상태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자산을 쌓기 위한 방법은 나 자신을 복제하여 또 다른 내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 즉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시키면서 이와 동시에 비활성소득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하여 여러분도 단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회사 주인을 위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고 계시나요? 최소 주 40시간 이상은 회사의 주인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팔아서 발생된 회사의 수익은 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주에게 돌아갑니다. 오늘부터라도 최소 주 5시간 이상은 회사의 주인 말고 자신에게 투자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